저 PBR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세 속에서 오늘 시작의 키워드는 자동차, 그리고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을 때에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올해도 잘 팔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지난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15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현대차와 기아차 20%가 넘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3.3%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고점을 터치했다가 지금 일부 2%가량 조정이 나오는 모습 나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여전히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경우에는 이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더 주가가 추가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완성체 업체 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해주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오늘 역시 뜨겁습니다. 저 PBR에 대한 관심에 이어서 도요타 역시 품질 인증 부정이 드러나면서 자국 내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말한 것도 수혜를 함께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바로 신성 ST입니다. 오늘 25.59%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용 계기판,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품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덕양산업도 오늘 8.02%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의 1차 벤더 업체로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바로 자동차 내외에서 스위치와 관련된 자동차 치, 스마트 키까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모베이지전자 8.56%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부품뿐만 아니라 차량 내 시트와 에어백까지 상승하고 있는 두골도 오늘 5.01% 상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서현이화 역시 오늘 2.67% 역시나 차량용 시트와 에어백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FT는요. 오늘 장초반 상승하다가 4%가량 상승 찍고 현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에도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본다면 현재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서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수 교수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자동차 오랜 기간 취재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신성 ENG나 아니면 네. 뭐 신성 TNG 뭐 아니면 이 서현이화 이런 업체들은 네. 사실 매출액은 한 1, 2조 합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한 1%, 2%밖에 안 돼서 그동안 이제 남는 게 없었군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다 약간 저평가 구간을 받고 있었는데 저 PBR 이슈가 오면서 저는 어쨌든 이 한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오래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이 은행주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부각되는 날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서현이화는 여러분 진짜 잘 모르시죠. 네. 서현이화는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나가면 항상 같이 나가는 그런 자동차 전통의 부품주인데 여기가 한 매출 2조 정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정말 모르는데 해외 한 14개국 나가 있고요. 여기 특히 유럽에 많이 지금 진출돼 있어서 여기 있는 회장님이 뭐 굉장히 그 스타트업에도 최근에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 다변화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정을 못 받았다가 야, 이 최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늘 참 서현이화를 이 매경 TV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세상 많이 바뀌었다.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좀 해소되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 당연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분기당 현금이 2조씩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14조 쌓였다 그러고 있고요. 지난 연말 가능해서.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다 보고 지금 삼성증권에서도 그 목표 주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증권은 실제로 PBR과 ROE를 같이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는 한 28만 원대 잡았지만 34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 마찬가지로 지금
ROE가 좋고 현금 여력이 분기에 2조씩 쌓이니까 목표 주가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PBR 관련한 기업 중에 하나로 자산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계산 내용을 쭉 보면요. 그 현대차의 밸류업 4가지 액션을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주가가 5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 이 관련한 자료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선을 간다. 그러면 뭐 지금 주가 22만 원은 너무나 싼 가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유독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 계산 때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계산이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거는 이제 이론상 저렇다라는 거고요. 그쵸?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무작정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우선주를 뭐 전부 다 뭐 100% 소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 작년 이후서 뭐 지금 재작년도서부터 계속 저평가 얘기 나왔었는데 뭐 주가는 못 올라갔었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일단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그런 이제 각광이 좀 더 시장에서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현대차가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마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기업 밸류업이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마 현대차 그룹 아닌가라는 생각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볼륨을 키우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김종윤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반사이익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 네, 도요타에 그렇죠. 따른 도요타, 그리고 예. 지금 뭐 시장에서 저PBR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워낙에 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나왔고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네. 현대차를 그렇죠. 끌어올리고 네. 받쳐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상황이죠. 너무 좋았어요. 네. 아까 잠깐 50만 원 얘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익이 확 들지 않으면은 올해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준으로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 PER이 현대차가 한 4.8배 돼요. 5배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도요타가 한 10배 정도 거래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마켓을 넓히려면은 10배 정도 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도요타와 수준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그 수준이 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얘네들이 ROE가 12% 정도 되니까 현대차가 연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PBR이 0.5배 안 되니까요. 0.6배 정도 좀 되는 0.6배 되나? 거 하여튼 그거 같더라고요. 네. 1배 정도 치면은 그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도요타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엔진 출력을 조작했다는 네.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럼 주가는 걔네들이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땐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기아는 지금 평균 12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먼저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먼저 발표해도 먼저 갔고 키 맞추기를 가야 되는데 목표 주가가 현대차는 아직 룸이 있는 거죠. 한 27만 원 있으니까 가장 높은 게 30만 원이고 일부 구두로 34만 원 얘기했으니까 50만 원하고 30만 원 어디 중간점에 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베팅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도 그러면 저 지금도? PBR, ROE, 로우 ROE, 그러니까 하이 ROE 측면에서 네. 이 은행은 맞았잖아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등에 돈이 있어? 뭐 이렇게 따지는 거냐? 사실은 은행은 PBR이 0.37배거든요. 네. 올라서 싸죠. 네. ROE도 8%고. 근데 그 지속성이라든지 돈이 있을 수 있을지 아직 발표한 게 없으니까 하나은행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빠지고 못 빠지고 하네 보니까 결국 자동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삼성물산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넘버와이즈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오늘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PBR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렇죠. PBR을 보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와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현대차가 낮아져 있는 PBR 그리고 이 토요타 정도의 수준으로 갔을 때 주가가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 선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재국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를 너무나 따라가고 싶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로 따라가시는 건 안 되고요. 네. 좀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계산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뭐 적정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갈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PBR 쪽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지만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인피니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2030년도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출하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업이 또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매수하신 건 좀 아니란 말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덕양산업이란 기업이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왔는데 덕양산업.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저PER 기업이에요. 그래서 PER이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PBR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던 기업에 대한 가치라고 한다면 PER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PER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좀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과거에는 기아나 현대가 5%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부품주들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최근에 현대와 기아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있는데 코리아 FT. 예, 그렇죠. 캐니스터 만드는 기업인데 이 오. 하이브리드 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가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럼 아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엄청 올랐네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기업이라고 저PBR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도요타가 제일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 카죠. 그래서 도요타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에 대한 반사이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눌렸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자동차 업종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차는 지금 말고 조금 쉬어갈 때 하자. 조금만 저처럼, 쉬어가면 됩니다. 예, 지금 이거 마우스 버튼이나 매수 버튼 누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쉬어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 네 분의 의견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장려 고수입니다. 현대차 아직 여력 남았다. 임순재 고수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된다. 박수호 고수 하이브리드 부품주에 주목해보자. 이재규 고수 네임밸류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의견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